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하고 치료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독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 중독학회 전화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독 환자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6, 700만, 제일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담배, 술, 도박 중독, 굉장히 많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끊기가 힘듭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요. 여러분, 이 중독 환자들은 이제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 보상 행위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들은요, 이 커피를 마시면은 꼭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친구 만나면 꼭 술을 한 잔 해야 돼.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습관성이고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자극을 일단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처를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극을.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자기도 담배를 피게 되니까 아주 담배 피우는 그 무리에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이런 이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쾌락 중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새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겨우 새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저도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때 중고차를 사놓고는요, 계속 창문을 열고 밑을 내 차가 별일이 없는지 내려다보곤 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굉장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욕심의 중추예요. 아욕의 중추입니다. 내 욕심의 중추예요. 그 욕심의 중추가 자극이 되고 또 그 욕심이 충족이 되면은 바로 그 밑에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조금은 다릅니다. 세로토닌은 그런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도파민은 습관성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정말 도박판에 가서 몇 땀 따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게 자꾸 더 하고 싶죠. 술도 한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더 하고 싶죠. 내가 가령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가니까 엄마도 칭찬하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기분 좋죠. 그러면 이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소위 공부에 재미를 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중독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공부하고 나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정하기가 송구스러운데 실제로 공부에 중독 환자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정말 의과대학 다닐 때 보면 저놈은 저기 완전으로 이 공부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 왼쪽에 공부만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런 참 친구도 있는데, 그거를 소위 우리는 공부에 재미를 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이런 이 아욕에 내 욕심의 중추가 자극이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정말 쾌락의 중추가 자극이 돼서 기분이 좋다. 이런 것은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차를 하나 샀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그만 좀 더 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아니야, 기왕이면 외제차가 안 좋겠나. 자꾸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소이라는 것은 이게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저 정도면 참 돈도 많고 살기도 편한데
왜 저런 짓을 해가면서 저렇게 정말 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까? 뭐 심지어 그러다가 뭐 어떻게 정말 자칫하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참 이 자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참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욕심을 더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한국 사회를 그런 시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우리는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만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너는 된지 모르지만 나는 덜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말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의 쾌락 중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안 되고, 종교차별도 안 되고, 뭐 성차별도 안 되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실력차별은 엄격합니다. 실력차별은. 그러니까 실력이 시원찮으면 월급이 형편없습니다. 같은 입사 동기라도 월급의 100배, 2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불평을 못 합니다. 왜? 저만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 그 생각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보다도 입사 동기가 여러분 월급이 몇백 배가 된다 그러면 그거 기분 좋을 놈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떨 때는 경쟁이 뭐 모함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이러면 이제 회사 분위기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소위 mindfulness meditation, 우리말로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명상을 하면 이 아욕의 중추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줄어드니까 이게 정말 참 이타적으로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같은 동료라도 동료의식을 갖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 미국의 참 많은 기업에서는 이 명상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하니까 훨씬 더 회사 전체 분위기도 좋고 생산성도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 환자들 습관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 치료는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역설 기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손을 하루에 20번을 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이 다 흘렀어요. 그리고 또 씻어요. 금방 일하고 와서 또 씻죠. 또 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대문을 잠궈놓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아마 대문을 덜 잠근 것 같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날 회사 가면 지각을 하고 이 사장님한테 야단을 맞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강박증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이 강박증 환자는요 되게 자기가 두 개가 갈라져요. 하나는 야 손 씻자 이건 증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 아까 씻었잖아 됐지 그 씻지 말자 이건 이제 건강한 축이죠. 그래서 둘이 자꾸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시작하는 증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씻어요. 그게 이게 상당한 패배감이 듭니다. 야, 그만큼 씻으면 되는데 이 녀석 뭘 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자존심도 상하고 패배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지향 기법은 이 사람 하루에 손을 10번 씻어야 된다 그러면 20번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10번만 씻으면 됐는데, 그래도 나 10번 더 씻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증상과 건강한 주인 사이에는 항상 증상이 이겨서 결국 시작한 놈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내가 항상 증상한테 끌려다니는데 내가 10번을 씻으면 되는 거를 20번을 씻으니까 이제는 내가 증상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증상한테 내가 이제 이겨내는 이제 그런
이제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증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참 치료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역설지향 기법으로는 상당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활성 기법을 쓰면은 한결 이 각막증이 이 물러 아주 참 연해지고 그렇게 각막증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